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전번 시간에 인벤토리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펑션을 이제 입력하는 방법을 이제 다 보고 테스트 펑션을 몇 번씩 실험을 이제 해봤었는데요. 오늘은 이 테스트 펑션을 그림으로 그래프로 이제 이 모델 바로 옆에 어떻게 표시를 할지, 그리고 신세심을 통해서 즉석에서 이제 어, 이 파라메타들을 변화시킬 때 모델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전번에 얘기했듯이 이 컨트롤 패널을 사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만들게 되겠는데요. 이 그래프 메뉴를 선택을 해서 새로운 그래프를 만드는 거니까 New를 선택을 하고, 이 타이틀을 이제 하나 줘야 되겠죠. 그래프에 타이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스트 펑션 그래프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입력을 하고, 여기 이제 그 우리가 나타낼 변수를 이제 선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변수만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이 테스트의 모델 형태를 이제 볼 거고요. 하나는 이제 이 테스트 펑션이 사용될 때 인벤토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인벤토리를 이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펑션을 먼저 하나 지정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인벤토리에 그래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지정해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개는 이 테스트 펑션과 인벤토리는 같은 이 스케일일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에 옆에 찍는 이 체크 박스는 이제 체크를 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레이블을 이제 붙여 주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1번 테스트, 2번 인벤토리 이렇게 이제 하고 OK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를 이제 해보면은요,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일단 여기서 클로즈를 하고 우리 인풋 아웃풋 이 메뉴를 클릭을 해서 인풋 아웃풋 그래프를 이제 항상 이 모델 옆에 보일 수 있도록 항상 인풋 아웃풋 오브젝트 세팅을 아웃풋 커스텀 그래프를 선택을 해서 이 밑에 커스텀 그래프를 클릭을 하면은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테스트 펑션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걸 클릭을 해서 OK를 하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테스트 펑션하고 이제 인벤토리의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이제 그래프가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걸 클릭을 락 스위치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우리 아까 보았던 이런 그래프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제 이 살펴보았던 테스트 펑션의 모든 이 기능들을 0으로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 값이 다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런 값이 나타나지 않고 인벤토리가 평형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보았듯이 초기 인벤토리의 값은 그 desired inventory였기 때문에 이제 이 desired inventory가 이제 그래프에 표시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나오겠죠. 2번 그래프를 제기를 하는데 desired inventory가 이제 300개로 이제 3주분 출하량이 이제 100개씩인데 3주분의 이 출하량을 이제 인벤토리로 가지고 있는 것이 desired inventory였으니까 이제 300개가 균형된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해두고 각각의 펑션들, 스텝 펑션과 램프 펑션, 펄스, 펄스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펄스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제 세팅할 수 있는 펄스 3, 그 다음에 펄스 한 번만 일어나는 펄스. 반대로 얘기를 했는데요. 펄스 3가 지금 펄스가 한 번만 일어나도록 한 것이고, 펄스 트레이는 지정한 숫자만큼 펄스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입력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앰프4 사인 펑션을 이제 입력하는 게 이제 되겠고, 랜덤 펑션은 이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랜덤 넘버들을 생성을 하면서 그 랜덤하게 투입되는 이 인풋의 양이 우리가 지금 쉬먼트 레이트를 이제 교란시키는 그때 아주 랜덤한 정감이 인벤토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 신테심을 이제 그 전번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신테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심 셋업을 이제 하게 클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테심 이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이 자리에서 곧바로 이 스텝 1부터 시작해서 모든 펑션의 값을 1과 0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 1과 0으로 조절되는 데 따라서 이제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그 자리에서 변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1번을 이제 0으로 이제 만들게 되면은요,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균형 상태의 인벤토리하고 이제 테스트 값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테스트 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스텝 펑션을 이제 1로 이제 하게 되면은 스텝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스타팅 포인트가 이제 타임 2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그 다음에 이 10개 하이트 10이 이제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가게 될 때, 유지가 될 때 인벤토리의 변화가 이렇게 이제 오실레이팅하는 진동하는, 그러면서 점차 진복이 더 커지는 이런 그 변화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다시 0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램프 펑션을 이제 그 수정을 이제 하게 되면은요, 램프 펑션이 지금 0에서 이제 0으로 와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 우리가 1로 이제 바꿔야 되죠. 근데 이게 지금 램프 펑션이 값이 이제 0에서 뭐 9, 뭐 10까지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램프 펑션을 이제 이렇게 0에서 10까지 변화시킬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기 램프 펑션 여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게 0과 1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것인데요. 램프 펑션은 이제 여기에 나오듯이 이제 일정한 시점 10이 되죠. 10부터 기울기 20의 1차 함수가 이 그래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1차 함수의 기울기가 이제 20이었죠. 20의 기울기가 25까지 타임 인터벌, 타임 25 타임 시점까지 이제 지속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인풋 기능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양이 계속 이제 여기서 쉬먼트 레이트에서 빠지는 거니까 인벤토리가 이제 오실레이팅 하는 이런, 역시 진동폭이 점점 더 커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램프 펑션을 이제 원래대로 이제 돌리고, 그 다음에 펄스 펑션을 이제 1로 한번 해보면은 이런 상태가 이제 되죠. 펄스, 일반적인 펄스는 펄스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을 이제 지정을 잡니다. 그래서 펄스가 10이라는 지점에서 이제 한번 일어나서 하이트 10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죠. 나서
이때 이 인벤토리의 비협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다음 플러스 트레이는 여기 우리가 이제 세 번 지정을 했습니다. 인터벌을 이제 세 번이 나오도록 했었는데요. 플러스를 이제 이게 지금 이 플러스 1과 0 사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이 화살표에다가 클릭을 이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마이너스 1부터 올라갈 필요가 없죠. 이 미니멈이 마이너스 1, 맥시멈이 1로 돼가지고 있는데 미니멈 0, 맥시멈 1, 인크리멘트를 우리 1로 하면 되죠. 뭐 0과 1만 우리가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건 잊어버려 버리면 안 되는데 이제 이게 make slide change permanent 여기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지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이 모델을 돌릴 때 이 값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됩니다. 이 오케이 하면은 이제 이그 트레인 이 펄스 요 펑션이 이제 0과 1 사이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다른 것도 이제 그런 곳이 쓸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다가 화살표에다 클릭을 해서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제 세팅을 바꿔주면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펄스 트레인 3은요, 이걸 이제 1로 이제 하게 되면은, 이게 펄스가 이제 계속, 이 인터벌 간격에 따라서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터벌 간격에 의해서 이제 펄스가 두 번 일어나는 걸로 세팅이 이제 돼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일어나게 될 때 이제 인벤토리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스 트레인은 우리가 인터벌과 시작점과 이제 엔딩 포인트를 지정을 해두면은 그 사이에 이 인터벌만큼의 이제 펄스가 이제 일어나는 것을 이제 입력값으로 이제 하게 되고 이런 값이 추가적으로 쉬먼트 레이트에 이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인벤토리가 이제 계속 변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것도 역시 이제 다시 제로 상태로 돌리면은 원형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사인 펑션을 테스트하는 MP4 테스트인데요. 여기서 이것을 이제 1로 바꾸게 되면은 사인 펑션은 이제 이게 지금 이 사인 펑션의 이제 입력값이 이제 되는데요. 앰플리튜드가 이제 10으로 이제 한 겁니다. 해서 이제 이 값이 이제 마이너스 10에서 10으로 이제 진폭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인벤토리의 변화가 이렇게 역시 진동하는 그러면서 이제 진동의 폭이 커지는 이런 변화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력값 사인 테스트 펑션 앰플리파잉 테스트는 사인 함수와 같은 곡선의 입력값이 이제 주기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거치면서 들어가는 것을 이제 얘기를 이제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원상태대로 돌리고 랜덤 펑션 마지막인데요. 랜덤 펑션을 이제 1로 이제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테스트 펑션은 이 푸른색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는 보면은 전혀 패턴이 보이지 않아요. 그 이제 굉장히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전혀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지 않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내려갔다 어떤 경우는 올라가는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벤토리 변화는 전혀 임의적인 랜덤한 형태를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주질 않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이런 부분에 빨간 부분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상당히 랜덤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이제 점점 더 진동이 되면서 진폭이 커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랜덤한 그 쉬먼트 레이트의 변화가 인벤토리에도 랜덤한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그 진동의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실험을 이것 이외에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다 이제 제로로 돌리고 원형 상태에서 이제 스텝 펑션만 1로 이렇게 한번 세팅을 새로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파라메타 값들이 이제 여기 몇 가지가 나옵니다. Desired Inventory Coverage를 원래 3주로 했었는데 이걸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Normal Shipment Rate가 100으로 돼가지고 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경우에는 출하량이 일주일에 100개씩 출하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벤토리 여기 어드저스트 타임을 이제 보면은요, 인벤토리가 이제 디자이어드 인벤토리하고 오더드 인벤토리의 차이가 나면은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한 어드저스트 타임이 이제 필요한데, 이 어드저스트 타임을 이제 역시 고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스태틱심의 굉장히 매력적인 분석의 툴이 되겠는데요. 여기부터 한번 고쳐볼까? 이게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는 이 진폭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은 재고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을 나타내게 됩니다. 워낙 진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재고 관리가 굉장히 힘든 이런 그 상황을, 가급적이면 이제 점점 갈수록 진폭이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가급적이면 일정한 수치에서 이제 균형점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 찾아내는 것이 이제 이 분석의 목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단 Desired Inventory Coverage 기간을 우리가 3주에서 2주, 1주로 하는 경우하고 4주, 5주로 늘리는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인벤토리 커버리지, 디자일드 인벤토리 커버리지를 이제 뭐 줄이는 거하고 늘리는 거에 이제 차이를 한번 보겠는데, 한번 줄여 볼까요? 줄여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3주에서 2주, 3주에서 2주, 1주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은, 이게 뭐 줄인다고 이것을 이제 크게 이 상황이 개선되어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2주로 이제 올리게 돼도 조금 더 이제 진폭이 커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래 3주가 지금 진폭이 가장 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면은 이제 이 디자일드 인벤토리 커버리지를 이제 뭐 수출 이 작게 하면은 진폭이 조금 더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그 디자일드 인벤토리 커버리지의 줄을 줄이는 것도 이제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늘려볼까요? 늘리게 되면은 4주, 5주, 6주 이렇게 늘렸을 때도 역시 조금씩 줄어드는 그 전에 비해서 이게 3주였을 때보다도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늘어날수록 이 디자인 매드 커버가 늘어날수록 점점 더 진폭이 작아지다가 어느 시점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진폭이 다시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주에서 이제 10주로 가게 되면은 점점 진폭이 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9주 정도의 이 인벤토리 디자일드 인벤토리 커버리지 12주 정도 또는 11주 정도 또는 9주 정도, 그래서 9주 정도의 이제 인벤토리 커버리지를 준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원래 상태대로 이제 돌려두고, 그 다음에 이제 노멀 신먼트 레이트를 한번 변화를 시켜 봅시다. 이게 변화를 시켜 보면은 이게 이제 출하량을 이제 늘리는 거하고 지금 현재에서 이제 줄이는 거, 100개에서 줄이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출하량을 줄이는 것은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이제 이걸 늘리게 된다고 하면은 늘릴 때 진폭이 훨씬 더 커지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그 노멀 신먼트 이제 100개니까 100개보다도 이제 이게 진폭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제 하는 전략을 써야 될 걸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인벤토리 어드저스트먼트 타임이 이제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오실레이팅이 진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타임 딜레이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지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벤토리 어드저스트먼트 타임이 이제 2주로 이제 설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2주를 이제 만약 1주를 한번 줄여볼까? 1주 줄이면은 굉장히 그 비헤비어가 이제 다르게 이제 나타나게 이제 되는데요. 어, 이 시뮬레이션을 더 하면은 이 다음에 진폭이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를 이제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일단은 이게 상당히 한 80주까지는 굉장히 같은 인벤토리를 이제 그 인벤토리가 굉장히 안정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이 이제 인벤토리인데 숫자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벤토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인벤토리 없으면은 뭐 이 시스템이 이제 여기는 시스템이 이제 그 견디질 못하는 거죠. 이 이제 그 노란 경고 사인이 나오고 원래 2주를 이제 한번 올려 볼까요? 올리면은 어, 늘리면은 모델 행태가 좀 이상하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 정상적인 행태인지는 어, 좀 이상하게 이제 보입니다. 오히려 인벤토리 어드저스트먼트 타임이 길어질수록 이제 일정한 양의 300개 정도 인벤토리에서 이제 균형을 취하는 걸로 되어가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델상에서 설명을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대로 이제 2주로 이제 돌려두고 2주로 돌려두고 time to average shipment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 인벤토리를 조정해야 되는 정보를 얻는 시간을 줄이는 거거든요. 이 시간을 줄이게 되면은 이제 타임 딜레이가 아무래도 이제 적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줄여보면은 1 정도로 줄이면은 이것도 위에 인벤토리 어드저스트먼트 타임을 줄이는 거하고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도 한번 어, 이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높이게 되면 이거 역시 이 진폭이 훨씬 더 커지는 더 불안정한 상태,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전반적인 실험 이 시뮬레이션의 분석을 이제 이 신테심으로만 이제 했을 때는 가급적인 면에 이제 인포메이션 딜레이나 어드저스트먼트 타임의 딜레이를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이제 이 재고 관리에서 이제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어, 이 테스트 펑션을 이 그래프로 옆에 표시를 해서 신세심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 펑션과 파라메타들을 변경시키면서 우리가 재고 인벤토리의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지를 이제 단순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